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첫 번째 페이지 3.3이라는 숫자가 익숙한 반강제 모범 납세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이 사랑하는 성실 납세자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실 납세하고 계시죠? 아유, 유리를 넘어서 투명 지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프리랜서들은 출연료를 애초에 떼고 받잖아요. 3.3%를 떼고. 원천 징수를 하시기 때문에 네네. 원천 먼저 떼 나가시기 때문에 네네. 제 통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는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탈세가 불가능한 구조다. 탈세를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국민의 의무인데. 없을 사람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원천 징수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원천 징수를요? 네. 란 시스템을. 아니요? 히틀러. 아 진짜요? 네. 여러분들 원천 징수 처음 만든 거는 히틀러예요. 원천 징수라는 걸 히틀러가 만들었다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간단하게 히틀러가 이제 집권한 다음에 약간 그 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예.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자. 그래서 이 공장주들과 사장들이 네. 먼저 노동자들의 세금을 너희들이 미리 납부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천 납부를 해라. 해서 만든 게 원천 징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월급에서 이제 나가지만 네. 당시 이제 히틀러가 만들었던 원천 징수의 이제 원래 모델은 그 고용주가 먼저 내라. 그러네.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뭐만 하면 다 히틀러야. 뭐 동물복지법도 히틀러, 뭐 아우토반도 히틀러. 또 틀러라고 하죠. 예, 또 틀러가 남긴 게 많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요새 해외 출장이 잦으시다고 하던데 공항에서 면세점 자주 이용하시냐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면세점은 안 가죠. 저는 안 삽니다. 뭐 해외 직구 이런 것도 안 하시나요? 해외 직구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면티 이게 한 5년 넘었거든요. 근데 구멍이 나면 버려요. 5년 넘은 거 치고는 그래도 깨끗하다. 예. 아니 이거를 입다가 예. 도저히 빨아도 이제 누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한번 표백제로 한번 또 삶아 버려요. 겨울용 반바지 같은 것도 다 5년 넘은 건가요? 참 그 패션계의 지평을 열어서 겨울용 반바지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그렇죠. 이게- 기모가 들어간 예. 패딩 반바지. SS와 FW의 경계를 그대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네, 네네. 자, 저희가 세금 이야기로 한번 시동을 걸어봤는데 썬문답 오늘은 관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관세가 뭔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관세랑은 간단하게 말해서 테리프가라고 하는데 영어로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또 명언을 한 번 했죠. 네. 내가 정말 믿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관세다. 네. 라는 말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보호무역이란 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공산품과 상대편 공산품이 있는데 우리 공산품이 약간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두 상품이 동시에 시장에 나오면 우리 상품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상품을 지키기 위해서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우리 상품을 지키자 해가지고 물론 수출품에도 우리가 매길 수가 있지만 주로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트럼프 당선인도 이제 미국 우선주의 뭐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가 긴장하고 무역 경쟁력과 연결되는 관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에서 관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근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 이제 테리프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820년대 때 브뤼셀 관세 협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가 이제 막 유럽 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이제 공업화가 막 시작된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수출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무역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저쪽 제품보다 우리 퀄리티가 좋으니까 잘 팔리겠네. 저쪽 입장에서 봤을 땐 저게 수입되면 우리 공산품이 약간 손해를 보겠네. 그렇죠. 해가지고 티격태격 논쟁을 하다가 야 영국, 프랑스 다 와.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라는 걸 우리가 정해가지고 한번 우리 도장 찍고 한번 합의를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최초의 관세 개념의 도입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할까 역사에 가장 잘 악용, 이용했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관세를 악용, 이용. 했습니다. 그래요? 링컨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인데 관세의 아버지인가요? 관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요? 예. 그 많은 분들이 남북 전쟁을 그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북부와 그다음 노예를 지키려고 하는 남부의 대결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북부와 노예 해방은 안 된다. 노예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남부의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전쟁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세상 모든 전쟁은요. 세상 모든 전쟁은 뚜껑 열어보면 대부분 다 돈 문제예요. 경제 문제. 예. 다 돈 문제로 시작되거든요. 예. 일단 남북 전쟁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예. 영어로 하면 시빌워예요. 시빌원데 왜 남북 전쟁이 됐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표현이 만들어진 건 맞아요. 예. 시빌워는 내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 내전이잖아요. 네네네. 우리도 그렇게 부를까요? 미국 내전이라고요? 미국 내전이라고? 안 될 거 없죠. 여러분, 잡지사 구독자는 미국 내전입니다. 예. 네,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싹 잘 빠지시네. 아, 예. 그래서 그것도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 내전도? 이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남북 전쟁이란 것은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북부의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북부가 예. 이긴. 예.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켜준 이 위대한 대통령이다. 맞아요. 예. 인데 예. 글쎄요.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운 거거든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게 외국인 약간- 노동자의 권리. 약간 뭐라고 할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뚜껑 열어보면은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약간 그 명분 중에 하나였고 실질적으로는 남부와 북부의 경제 문제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 맞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문제 때문에? 자, 예. 일단은 미국이란 나라가 일단 1776년 7월 4일에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미합중국이 탄생을 해요. 네. 동부 연안에 있는 13개 주들이 이제 그 참가를 하죠. 네. 근데 이 주란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우린 주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스테이트잖아요. 네. 스테이트를 여러분 사진 찾아보시면은 정의가 국가예요. 그래서 13개의 동부 연안에 있었던 독립 국가들이 네. 야 유럽 등등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연방을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형성된 것이 미합중국 연방 국가거든요. 예. 이 13개 주들 같은 경우에도 각자 따로 각자 도생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위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만든 주고,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퀘이커 교도라고 있어요. 퀘이커 교도. 예. 퀘이커 교도가 와서 또 만든 또 주예요, 이게. 서로 그때는 이런 주가 있는지도 몰라요. 뭐 북부에 매사추세츠가 있기 때문에 I don't care. 정말 독립 국가네. 그렇죠.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영국의 죄수들이 와서 만들었어요. 그래요? 조지아 맨 밑에 있는 조지아랑 저 위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네. 그런 나라가 있어? 이 정도요. 예. 자, 이런 나라가 모여가지고 일단은 그 미합중국이 돼요. 네. 그 미합중국이 되기 전에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뭐냐면 13개의 그 영국인들이 만든 식민지가 점점 덩치가 커지기 시작해요. 인구가 이제 그 유입이 되면 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점점점 동부 연안에서 서부 쪽 내륙으로 밀려 들어가겠죠. 땅 찾아가지고. 네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북부 지금 캐나다에는 이미 프랑스 식민지가 그 건립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퀘벡 그쪽인가요? 퀘벡 그쪽, 몬트리올. 예. 셀린 디옹이 그쪽 출신이잖아요. 셀린 디온. 예. 셀린 디옹이 그래가지고 너무 어렸을 이렇게 때는 굴리지 마시고. 썰링 디옹이 뭐야? 예. 막 썰리죠 이렇게. 예. 셀린 디옹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영어 못했다고 하잖아요. 불어를 써서. 프랑스권이니까 위위.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퀘벡에 있던 프랑스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네. 밑에 있던 영국 식민지는 완전 남남이었어요. 네. 근데 이쪽 지방 퀘벡이 겨울이 굉장히 춥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누벨 프랑스 지역에서도 야 우리 겨울에 너무 춥다 위위위 우리도 따뜻한 남쪽 나라를 한번 가볼까 위위 이다도시 이다시고 된 거예요. 조마조마했다. 오늘도 설마 하실까? 이다도시 이다시고를 하시죠. 가시죠. 예. 누나 미안. 예. 그래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는 동부에서 서부 내륙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예. 프랑스 식민지는 북부에서 남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빵 충돌을 해요. 아. 어디서 충돌하냐면 지금의 오하이오 주가 있는 데서.
오하이오 밸리 대계곡에서 충돌해요. 네. 너희 누구야? 우리 영국인들인데 너희 누구야? 우린 위위? 바게트인데.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오하이오. 우린 바게트라고 하신 건가요 방금? 귀를 잃으시면 사과 한번 하세요. 아니 뭐 푸아그라보다 낫잖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야 우리가 먼저 와서 우리가 먼저 찌뽕했어. 예. 아뭔 소리야? 우리가 먼저 찌뽕했어. 네네네. 여기서 이제 갈등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식민군과 영국 아직까지 그 미국이 아니죠. 영국 그 이 대륙군이 네. 와가지고 충돌을 했는데 제 1차 전쟁에서는 영국 대륙군이 져요. 네. 놀랍게도 그때 대륙군을 이끌었던 22살짜리 새파란 영국 장교가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아 조지 워싱턴이 거기 있었구나. 있었어요. 졌네. 졌어요. 예. 여기에 뭐라고 할까 영국 이제 식민지죠. 네. 본국에 타진한 거지. 또또또또또 지금 프랑스 애들과 우리가 싸웠는데 우리가 졌다고. 네. 그랬더니 영국이 또 자존심이 아이고 야 우리 정규군 보내 해가지고 대서양 건너가지고 영국 정규군이 옵니다. 아 일이 커진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서 진짜 전쟁을 벌여요. 예. 이것이 1750년대에 벌어진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라고 해요. 프렌치 인디안 전쟁. 근데 여기 프렌치는 이해가 되는데 인디안이 거기 왜 나오냐? 그러게. 잉글리시도 아니고 브리티시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국이 이겨요. 예. 영국이 이긴 다음에 영국이 붙인 이름이에요, 이게요. 당시에 그 이 오하이오의 주에 살고 있던 그 이제 인디안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죠, 솔직히. 네. 그 아메리카 원주민이죠. 예. 바뀌고 있죠. 예. 누구 편을 들었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는데 프랑스 편을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식민지를 건설했을 경우에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일단 대량 학살하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래를 했어요. 어이 너희 모피 우리가 살 건데 너희는 뭐 줄래 위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국한테 악감정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원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이 붙어야 된다 그러면 프랑스다. 프랑스 쪽에 붙자 예. 해서 프랑스와 이 인디언이 한 팀이 되고 네. 영국이 붙었는데 영국이 이겨요. 그래서 이걸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국이 이깁니다. 네. 이때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지면서 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이른바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퀘벡 지역만 놔두고 대부분 다 영어권이 되어버려요. 그렇구나. 예. 약간 여담을 또 그 풀어드리면 오늘 관세 특집인 건 알고 계시죠? 관세요. 들어갑니다. 예. 그 영국군의 지배를 대부분 이제 프랑스 식민지들이 받아들이는데 그 아카디아 지방이라고 지금 대서양 연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만큼은 절대로 못 받아들이겠다. 영국의 지배를 반항을 해요. 예. 그때 영국이 야 방 빼 그럼 너희들 너희 저 밑에 대륙 밑에 너희 또 프랑스 식민지 있다면서 글로 가. 거기 어디 프랑스 식민지가 있어요? 루이지아나. 루이지애나주. 지금의 루이지애나 뜻이 루이 14세의 땅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군요. 뉴 올리안스 있잖아요. 네. 당시 이제 프랑스의 실권자 이름이 오르레앙공이었거든요. 네. 그 오르레앙의 이름을 따서 뉴 오르레앙인데 이게 영어식 발음이 뉴 올리안스거든요. 네. 거기 너희 식민지 또 있다면서 가라고 너희들 글로 가. 그래서 쫓겨나요. 예. 10,000명 이상의 그 아카디아 프랑스계 주민들이 걸어서 거기 그 엄청 멀지. 예. 멕시코 연안까지 가거든요. 예. 반이 죽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빠 배고파. 바게트 줘. 바게트가 없다. 저기 푸아그라냐? 네. 저기 없어. 예. 썩은 고기와 썩은 채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갖고 와라. 근데 썩은 음식이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거기에 멕시코와 가깝다 보니까 네. 향신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향신료를 때려 부어가지고 이거를 후추 이거 할리피뇨 막 넣으니까 그나마 좀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먹자 된 거예요. 아빠 먹을만해 돼요.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영국인들이 저 프랑스계 주민들 먹는 게 저 뭐냐? 난 몰라. 근데 쟤들 누구니? 아카디아에서 온 애들이야. 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아카디아에서 나와요. 왔어. 예. 그래서 아카디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프랑스 발음으로는 아카디앙이에요. 예. 아카디앙. 예. 이 아카디앙이 되다가 아가 빠져요. 카디앙이 돼요. 카디앙. 예. 카디앙. 예. 스펠링은 보시면 알겠지만 카디앙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케이준이 돼요.
제가 엊그제도 먹은 케이준 치킨. 그 케이준인가요? 맵잖아요. 케이준 치킨. 케이준 샐러드 맵잖아. 그래서 나온 게 케이준 음식들이에요. 이거 예. 뭐요? 예. 프랜차이즈 식당 가면은 케이준 치킨 샐러드 팔잖아요. 예. 이거 먹으면서 야 이게 왜 케이준이야? 몰라. 예. 무슨 그냥 먹어 하기보다는 역정내지 말고 설명을 해줘라. 이런 때문에 그래. 이런 일부터 여러분 영웅 되는 거예요. 바로 장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케이준이 탄생을 하고 이런 이때 관세 특집인 거 아시죠? 관세 특집이요. 예. 영국이 이겼어요. 예. 근데 영국이 이겼지만 돈을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 근데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전쟁 비용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돈은 어디서 얻을까 하다가 영국 본토에서 우리가 세금을 올릴까?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표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냐고. 그렇겠죠. 예. 그 영국 정부도 의회에서 그럼 세금 어디서 듣지? 야, 영국 식민지, 미국 식민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우리가 받자. 예. 그래서 와요. 네. 야, 어차피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싸워준 전쟁 아니냐고. 네네. 돈 내. 해요. 예. 그러면서 각종 세금을 다 부과해요. 가장 심각했던 세금이 인지세라고 해가지고 네네. 종이로 만든 모든 거에 세금을 뗐습니다. 신문, 잡지, 책, 심지어는 누구시죠? 국세청인데요. 왜 오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근데 왜요? 아버지 유언장 종이로 썼었죠? 근데 왜요? 세금 이런 거예요. 너무하네. 그렇죠. 다 뜯어갔구나. 예. 그러니까 슬슬 이제 그 식민지 대륙인들도 이제 불만이 차오른 거예요. 예. 커피 한잔 하시고. 예. 이런 가운데서 영국 정부에서도 알았어요. 야, 그 식민지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버글버글 끓어오르고 있다는 걸. 그러면서 그럼 가만히 있고 우리가 다른 세금 낮춰줄게. 예. 당시 영국이니까 영국 하면 또 홍차잖아요. 홍차죠. 예, 홍차. 홍차죠. 예. 아직까지 미국인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미국이 네네. 건국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영국계 식민지 주민들도 홍차를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홍차를 어디서 어떻게 수입을 해왔냐면은 원래대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갖고 온 홍차를 원래 루트는 네. 영국을 거쳐가지고 이거를 사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관세가 부과돼 있었어요. 예. 영국이 사려면 아니 식민지인들이 사려면 식민지인들이 사려면 영국이 부과한 관세를 내고 영국이 예. 수출한 예. 홍차를 사 마셔야 되거든요. 한번 거쳐오니까. 예.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밀수업자잖아요. 밀수업자. 몰래. 자기요. 저기도 영국 정부가 파는 그 홍차 비쌌잖아요. 관세 때문에. 내가 지금 몰래 청나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입해온 저기 홍차가 있는데 이거 사시면 관세 안 내고 싸게 살 수 있어. 저렴하게. 예. 이럴 경우에는 우리 편집장님 뭐 사시겠습니까? 저는 밀수업자가 썬킴씨라면 믿고 사겠습니다. 제가 왜 밀수업자예요? 그런 게 생길 법해요. 예. 하죠. 관세가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영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자자자자자. 일타쌍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밀수업자에서 그 홍차 사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루트를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관세를 굉장히 대폭 낮춰가지고 네. 팔겠습니다. 홍차를. 그럼 여러분들은 합법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홍차를 사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식민지 주민들은 박수를 치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밀수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우리 밥줄 끊기는 소리 안 들려 이거. 끊기지. 예. 그래가지고 반발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보스턴 항구에 정박이 돼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 홍차가 가득 실린 배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인디안 분장을 한 백인들이 청년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예. 그 홍차 박스들을 바다에 갖다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 이게 이제 미국 독립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시위도 벌어지고 보스턴 대학살도 뭐 발생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영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냐 하면서 독립까지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스턴 차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영국 정부가 관세를 올려가지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 관세를 낮춰가지고 네. 밀수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다. 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미국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영향? 우리가 왜 영국에 돈 내고 홍차를 마셔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우리 홍차 마시지 말고 커피 마시자. 아 진짜로요? 커피로 갈아타요? 커피로 갈아탑니다. 영국인들은 아직까지 애프터눈 티. 허예, 마담. 애프터 티 파티. 예. 그러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아메리카노. 좋아. 아메리카노도 그러면 네? 그래서 아메리카노인가? 아니요. 또 빠집니다. 예. 2차 대전 때였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자, 이탈리아도 당시에 이제 추축국 독일 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에 이제 진공을 해요. 미군이요. 네. 이탈리아에 들어온 미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당시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밖에 안 마셨거든요. 그렇죠. 예. 에이, 로마 시민, 커피, 줘. 예. 야, 근데 에스프레소를 먹으니까 너무 베리 써. 사약, 맨. 사약, 맨. 예. 와우. You killing me? You killing me? 예. 된 거예요. 네네네. 야, 물탈, 마. 그래가지고 예. 미국 병사들이 마는 왜 나오는 거야? 마는 갑자기 경상도로 왜? 예. 미국 병사들이 먹기 편하게 거기다 물을 타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미국 병사들이 마시는 술이다. 술 아니고요. 커피. 병사들이 마시는 커피다 해서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예. 궁금했어요. 예. 짚어주셨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 관세 때문에 미국 독립이 시작이 됐다. 근데 링컨 그분은 끝난 건가요? 아까 거기서 나오다만 느낌이에요. 링컨 때문에 시작했구나. 예. 이게 지금 빠져도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북부와 남부는 산업 구조가 완전 달랐어요. 예. 북부는 이미 공업화가 돼가지고 네. 철강 산업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공업화가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남부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나라예요. 드넓은 평야에 뭐 했냐면 당시 영국 귀족들이 이제 담배를 많이 폈거든요. 예. 그래서 담배 타바코를 심어가지고 담배 잎을 또 생산해서 영국에 수출을 했고, 네. 그다음에 당시 이제 목화를 심어가지고 이제 그 영국에 수출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노동 집약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부와는 달리 일손이 필요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백인들을 고용하려고 했는데 백인들이 겁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똑같은 백인 밑에 내가서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서부 가면 내가 내 땅 개척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흑인들 노예를 쓰기 시작했는데, 북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청교도들이 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노예를 쓴다는 게 약간 문제가 되지 않냐? 노예제 폐지합시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티격태격 하다가 결정적으로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대선 출마했을 당시에 문제가 뭐가 터졌냐면은 영국에서 수많은 공산품들이 이제 그 미국으로 수입이 됐어요. 근데 미국도 신생국가다 보니까 퀄리티 면에서 미제 제품이 경쟁력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때만 해도. 예. 그러니까 북부 공업화가 된 북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를 높이라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보호해달라. 그래서 신생 미국이 북부에서 만든 공산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가지고 관세를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런 반면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공산품들을 다 영국에서 수입을 해오던 상태였는데 관세가 올라가 버리면 자기들은 뭘 먹고 살려고. 우리도 초를 켜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미국이 관세를 올려버리면 당연히 영국도 보복 관세를 때릴 거거든요. 그러면 남부에서 수출하는 목화나 담배 제품에도 영국이 관세를 매길 그렇겠네. 거라고요. 이해관계가 남북이 완전 달라지네. 완전 달라요. 영국 입장에서는 절대 관세 올리지 말라예요. 근데 북부에서는 관세 올리자예요. 그렇죠. 이때 나왔던 사람이 링컨이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출마했을 때 이제 북부 출신이거든요. 당시 이제 북부의 그런 그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링컨 대통령이 당선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북부의 지금의 러스트밸리 있잖아요. 북부의 공업 지역이요. 뭐 자동차 만들고 디트로이트 이쪽. 디트로이트, 미시간 이쪽이요. 여기서 몰표를 받았어요. 관세 높여준다고 하니까. 관세 올린다고 했구나. 공약으로. 당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철강 산업을 이끌었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들어오는 철강보다는 퀄리티가 낮잖아요. 근데 링컨이 관세 올려준다고 하니까 야! 우리 오데오에 있는 러스트밸리, 지금 러스트밸리라고 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 다 링컨 찍어! 해가지고
이른바 오데오 주변에 있는 공업 지역에서 링컨에게 몰표를 던져줘가지고 링컨이 당선됩니다. 야. 그걸 본 남부 주민들이 예. 야 관세 올린다고 하는 저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됐네. 우리 남부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네. 뭐하냐? 독립하자. 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부의 주들이 독립선을 해요. 예. 이른바 아메리카 연방이 돼버리거든요. 네네네네. 여기에 링컨이 이 얘기를 해요. 예. 자기는 노예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말 했어요. 아 그래요? 노예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연방 쪼개는 것만큼은 무조건 내가 막겠다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일단 쪼개졌잖아요. 남부가 독립해서 나가면서. 예. 그래서 이제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노예 해방 선언 있잖아요. 예. 1861년도에 남북 전쟁이 터지는데 노예 해방 선언은 1862년에 발표를 해요. 남북 전쟁이 터지고 이듬해. 이미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 노예 해방 선언문 보면 이거거든요. 뭐가 있냐면 북부가 아니라 남부에 있는 노예를 내가 해방시켜 준다. 예. 아무 효력이 없어요. 쥐가 뭔데? 그렇죠. 예. 사실. 이미 전쟁은 벌어졌고 그렇지. 북부도 아니라 예. 남부에 있는 노예를 북부의 대통령 당신이 해방시켜줘? 예.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였어. 이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명분 싸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은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다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가지고 링컨이 아무 실효성이 없는 노예 해방 선언을 전쟁 중간에 해버린 거예요, 이걸요. 예.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남부가 이기길 바랬거든요. 네. 자기도 목화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으쌰. 예. 해가지고 남부에 상당히 많은 수의 그 무기를 팔았어요, 영국이요. 아, 그래요. 또 영국이. 그래서 북부군이 남부군의 무기를 딱 노획해서 보니까 네. 뭐야? 메이드 인 UK. UK야? 아, 예. 이 자식들이 영국이 경고래요. 북부에서요. 네. 너희들 개입하면은 너희들 큰일 난다고. 무기 수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해버려요. 이 전쟁은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명분 없는 전쟁에 참가는 못한다라고 못을 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석을 위한 정치적인 그런 행위가 노예 해방 선언이었어요. 그러네. 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네요.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은 뭐라고 할까 노예 해방은 약간 명분이었고 결국엔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의 경제 구조와 경제 차이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다. 진짜, 예.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 되는데 중요했던 공약은 관세 높이겠다. 관세를 높이겠다. 이거였다.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짧게 하고 마치죠. 예. 관세 동맹의 역사를 바꾼 독일의 비스마르크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독일 통일이 1871년에 이루어졌는데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 도이치 분드라고 해가지고 38개 정도 되는 약간 조그만 독립국도 아니고 이게 마을도 연방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형태 이힐리베디히 아우토반 독일어 쓰는 애들끼리 모여 있는 예. 연맹체였어요. 연맹체였어요. 좋다. 예. 그러니까 연방 지금처럼 통일국가는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예. 좀 쉽게 비유하면. 비유하면요. 그렇지만은 서로 관세를 매겼어요 그때요. 아 그래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뭐 물건 팔면은 관세가 그래요. 매겨졌어요. 예. 비스마르크가 딱 봤을 때 이게 이 관세가 독일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야, 이렇게 하자. 네. 우리 독일어 쓰는 국가들끼리는 관세를 우리가 철폐하자. 그래서 일단 세금만큼이라도 먼저 독일 통일을 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독일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통일할 수가 있다. 그러네. 국가 통일 FTA. 그렇죠. 예. 국가 통일 이전에 우리 관세 통일부터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작센, 룩셈부르크, 예. 프로이센 등등 예. 이힐리베디히 야 하는 국가들끼리 먼저 관세를 폐지합니다. 예. 이게 이른바 독일의 관세 동맹인데 네. 이것 때문에 1871년 독일 통일도 가능했고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만약에 이때 관세 동맹을 안 했다고 하면 1, 2차 대전도 없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상상할 수 있군요. 그래서 제가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예. 가고 싶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네? 예, 어디? 일단 제 첫사랑, 그건 예, 거기 부산 광복동. 아니야. 예. 여기 이제 관세 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비스마르크한테 가가지고 예. 잠깐 어르신 잠깐 나오시라고. 배고프시죠? 우리 저기 소세지 들어가시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이 사인하는
만년필을 좀 뺏어가지고 관세 예. 동맹을 좀 늦추고 싶어요. 아, 맥주 좀 네, 먹이고. 만드시고 네. 전 타임머신 개발되면 어디 가실래요? 지난 시간 배운 헬렌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아 헬렌의 얼마나 예쁜지.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른아른거려. 헬렌의 검색해 보시면 나와 여러 가지 그 서양 유화의 헬렌의 얼굴 그린 유화가 있거든요. 실물이 아니잖아. 네? 실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유화는 보면 저랑 비슷해요. 제 환상을 지켜주세요. 네. 자, 오늘 관세 특집 해봤습니다. 뭐 아브라함 링컨부터 해서 이제 비스마르크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선김 씨, 헬레네 때문에 발음이 역사 스토리텔러 선김 씨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